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미국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미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이 국내 통화 정책 관련해서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기존 예상보다 더 뒤로 밀릴 거라는 생각들이 확산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3분기 중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는 분위기입니다. 네네. 미국 연준이 3분기 마지막 달인 9월경 금리를 인하하면 한국은행이 10월이나 11월경에 뒤따라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게 최근의 지배적인 시장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우리 금융경영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이제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올해 4분기까지 늦출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소는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 등에 따른 내수 부진 우려로 금리 인하 기대가 있긴 하지만요.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의 약화와 이제 예상을 상회한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원화 약세 부담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국내 전문가들 생각은 그런데 네. 이 해외 금융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제 지난달 2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직후에 이제 보고서를 낸 투자은행 IB 7곳 중 가운데 이제 4곳이 올해 4분기부터 한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노무라, 모건 스탠리, JP 모건, 소시에테 제네랄 등 4곳은 한은의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을 4분기부터 봤는데요. 이 중 노무라와 모건 스탠리, JP 모건은 연말 금리 수준을 3.25%로 전망을 했고 소시에테 제네랄은 따로 예상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골드만삭스, 시티, BNP 파리바 등 3곳은 이제 한은이 3분기 중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올해 연말까지 금리를 3.5%에서 3%까지 0.5%포인트 낮출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앞서 한국은행도 이미 금리 인하가 늦어질 네. 수 있다라는 힌트를 줬었다고요. 맞습니다. 앞서 한은도 물가 상방 압력에 따른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바가 있어요. 예.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3일에 이제 금통위 직후에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제 올해 하반기 중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그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올해 4월에 비해서 훨씬 커졌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 김웅 한 부총재 보도 전날 물가 회의에서 물가가 예상대로 목표에 수렴하는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미국 금리 인하 예상 시점으로는 이제 9월이 가장 유력하게 네. 점쳐지고 있고 우리는 그 이후인 4분기가 좀 이제 4분기 네. 인하를 할 거라는 게 좀 대세론인데 그렇죠.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금 예상보다 더 늦어지면 우리도 올해 네. 4분기에 금리 인하를 못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시장 전망은 지금 3분기가 대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글로벌 IB 7곳 가운데 5곳이 3분기부터 2곳은 4분기부터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어요. 네. 바클레이즈와 HSBC는 연준이 3분기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뒤에 연말까지 5.2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시티와 골드만삭스, JP 모건 역시 나란히 3분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고요. 네. 연말 금리 수준은 각각 다르게 봤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BNP 파리바의 경우에 연준이 4분기 들어서 한 차례만 0.25%포인트 금리를 낮출 것으로 예상했고요. 네, 그러니까 3분기에 인하할 거라고 본 곳들은 이제 네. 추가로 4분기에 인하를 추가로 할 수도 있다라고 네, 본 그렇죠. 거네요.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에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1분기 경제 성장률 1.3%. 4월 경제 성장률 속보치에 이어서 이 성장률 잠정치가 오늘 발표됐다고요. 맞습니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1% 이상 성장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1.3% 증가했다 이렇게 집계됐다고 이제 오늘 오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네네. 이게 2021년 4분기 1.6%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출이 급속도로 줄면서 2022년 4분기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이 줄면서 이제 0.5%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네. 하지만 작년 1분기 때 0.4%로 반등한 뒤에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기조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성장 배경에 어떤 요인이 있었는지도 네. 다시 한 번 더 짚어주시죠. 역시 수출 증가가 이제 경제 성장을 이끌었는데요. 네. 반도체, 스마트폰 등 IT 품목과 이제 석유 제품을 중심으로 1.8%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건설 투자 역시 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요인 중 하나였어요. 예. 이 건설 투자가 건물 토목 건설이 동반 회복하면서 3.3%가 뛰었는데요. 네. 이게 뭐 건설 투자가 증가한 것인데 이게 네. 통계를 발표한 한국은행에서는 이번 건설 투자 반등이 전분기 큰 폭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그러니까 지난 분기 때 너무 안 좋았으니까 이번에 좀 많이 좀 오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제 양호한 기상 여건, 뭐 일부 사업장의 마무리 공사 진행 등 일시적 요인 때문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소비 측면을 또 추가로 살펴보면 민간 소비의 경우 의류 등 재화와 음식, 숙박 등 이제 서비스가 모두 늘어서 0.7% 증가했고요. 네. 정부 소비 역시 물건비 지출 위주로 0.8%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일시적 요인 효과가 네. 좀 있었으면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성장률 연간 전망에도 변화가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전망으로 1분기 수준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2분기는 약간 조정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3, 4분기 회복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본다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에선 이 통화 정책 전망과 경제 성장률 잠정치 살펴봤습니다.